네,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50번째로 가정교육 국민운동 대안입니다. 이혼율이 너무 높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가정교육 국민운동 전체 운동을 통해서 하자는 방향인데 그래서 조기 20대 조기 결혼 소개팅이라든지 결혼이나 가정의 거절 대안, 국제결혼, 이혼 대안, 해외 입양 유입 이런 등의 문제들을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대안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 단독 가정은 돈 벌려고 떠나버린 자녀를 보내고 혼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벌어 초과 상담이나 정든 내 고향이 어떤가 이런 어떤 운동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13남매 낳은 자녀가 좀 나오는데요. 결혼 생활의 유익이나 즐거움, 어려운 문제점 뭐 이런 것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 가능한 경험을 만든다 이겁니다. 드라마틱하게 잘 꾸몄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고 현실에 해본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13남매 낳은 가정을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중에서는 많은데 밑에 애들 여자애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좀 애매한 네? 그렇지 않아요? 네. 형들이 많아 좋아요? 여동생들이 많아 좋아요? 여동생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럼 주말에도 좀 시간 많이 하고 고리 제 영화는 똑같이 자, 13남매와 함께 만든 작은 천국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서 최다상도 받았고요. 다닐 때 그 등록금이 반액 장학금은 받았지만 나머지 대학 내에서 그 장학금로 하는 거 그걸 대주고 또 다슬미개가 대신 기숙사비가 또 없어지니까 빚나가 공모전에서 받은 돈으로다가 또 대주고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동생이 어떻게 보면 기숙사비를 본인이 일을 해서 번 돈을 그렇지. 언니의 학비를 위해서 딱 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동생 거잖아.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신앙이 다른 거야. 하나님 줬다 이거죠. 인터뷰 깁니다. 모든 자료는 다 인터뷰가 긴데 간단히 뽑았어요. 자, 이거는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분 들어보세요. 졸업식마다 다 이건데. 이던 1971년 당시엔 1학년 학생 50만 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36년 만에 274만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가정교육 운동의 지향점은 어디냐? 행복한 가정의 고출산, 지금 말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막 붙였습니다. 이혼하지 말고 뭐 결혼하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붙였는데 하여튼 운동을 이렇게 벌리자는 것이고 가정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개별적인 피해와 유익을 찾아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49% 이혼 시대에 남성 싱글이 아까도 말한 대로 74%인데 그 해결 방안의 하나가 이거죠. 그 세 자녀부터 입양을 포함해서 타국에서 도우미를 들여와서라도 기르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인도자가 한 100명 정도 6개월 동안 훈련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자는데 이 도우미 비용 때문에 아이 낳기가 부담스럽다. 그런 그 기사가 있어요. 물론 사실이죠. 왜냐하면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많고 그거 더 날 수 없고 근데 다른 데 얘기했습니다만 도우미가 우리나라에서는 200만원, 150만원 줘야 됩니다. 아니, 비싸지 않아요. 뭐 좋은 근데 제 생각은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3세계에 아이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한 30만원만 주면 그 생활이 됩니다. 올라그래 30만원이라도 없으니까 계속 노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 줘서 30 괜찮아요. 100만원 주어가지고 뭐 1년 계약하고 한 달 휴가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만원 월급 받으면은 외국인들은요 딱 만나면 너 월급 얼마냐? 내가 그 직장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50이나 200 나오면 금방 가버리죠. 헛짓이고 이거 하나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딱 보호복지부에 등록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고용주는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이든지 1억을 벌금을 문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고용 안 합니다. 아, 또 벌금 물라고 고용해요? 그 다음에 그거 찾아내버린대요.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지금. 한 직장에서 20년간 불법체류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놔두는 건데, 그거 놔두고, 도우미만큼은 그렇게 오는 경우는 절대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잘해서 또 자녀 기르고, 뭐, 자기 자녀한테 하는 방법대로 하면 뭐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 애만 데려놓고 따로 나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도우미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이나, 아니, 저분은 뭐 70만 원이라도 계약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외국인들을 좀 싸게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가정 문제, 지금 자녀 기르기 문제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녀비용 200만 원, 150만 원 다 들어가요. 이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도 하고 막 알바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뭐 가정 입주해가지고 살면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런 가정 운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 가정교육 국민운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 나갈 때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결 대안. 그냥 뭐 의견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나빠져가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봐야 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결 대안을 찾아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2017년도에 35만 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23명으로 줄어들다 이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출생아가 되는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한국 이혼율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22년도에 혼인 건수가 19만 명, 이혼 건수가 9만 명, 그래서 49%고, 다문화의 경우는 17,000명, 7,000명이 이혼하고, 그래서 45%가 이혼한 거지. 통계청 자료를 자세하게 다 분석해서, 이거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22년도 한국인 조혼인율, 이것은 사전적으로 그렇답니다. 1000명당 3.7명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혼이 1000명당 1.8명이에요. 이렇게 49%다, 59%, 45%다 알기 쉽게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말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혼율도 49% 나와요. 이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아주 용이해서 절대 이런 어려운 문제되는 법, 나라에 문제되는 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이렇게 해요? 법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해 혼인한 수와 그해 이혼한 수를 이혼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혼했는가 몇 년 뒤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혼인한 수가 19만 명, 이혼한 수가 9만 명, 그래서 49%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 49%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많은 경우네? 아니, 지금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 프로 혼인을 몰라.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결국 인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혼외 출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출산을 많이 하려면 혼인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면 혼외자 출생 비율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전체 출생자의 2.9%에 아직 불과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결국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혼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5세에서 49세 남성의 절반 가까이인 47%가 결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3분의 1인 33%가 결혼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유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요, 결국은 혼인율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부모 수당을 도입한다 뭐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혼인율을 끌어올려야지 결국은 출생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년 네, 뭐 원래 이제 다루는데요. 하여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41%, 이건 3년 된 얘기입니다. 4년 된 얘기예요. 지금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남성 싱글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총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554만 명, 여자가 495만 명입니다. 495만 명, 남자가 550만 명. 그래서 절반이 미혼이다. 그러면 아까 40% 나온 41%인데 그것은 4년 전 얘기고, 지금은 51.5% 남자가 나가고, 그래서 50%만 잡고 있단. 그래서 다문화가 9%.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41%가 결혼했는데, 그 중에 이혼한 사람이 49%니까 20%가 이혼했다는 겁니다. 남성으로 보면. 그래서 남성의 111만 명이 싱글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45%니까 22만 명. 그 다음에 여기 50%라는 말은 이 554만 명의 50%니까 2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410만 명이라고 하는 남성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사니까. 결혼을 못하거나, 그 다음에 싱글이 이혼했거나. 그래서 전체의 74%다. 이건 놀래라 빠질 얘기입니다. 전체 74%. 나 이걸 보고요. 그럴까? 의심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걸 자료를 보내고 물어봤어요. 이게 틀리냐 맞냐? 엄청난 숫자니까 그분이 다 검토해보고 맞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74%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출생아가 없다, 자녀를 안 낳는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나머지한테 5억을 줘봐야, 전체적으로 지금 나는 수가 안 되는데 5억 줘봐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까지 함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을 벌려야죠. 국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죠. 그러면 한국이야 50% 이혼 시대에 대안은 없는가? 그래서 국가는 매주 행복 가정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1개 내지 3개 소감문을 보내서 가정의 필요와 행복 가정을 위해서 1000여 개를, 뭐 4,000개인데 400개인데요. 뭐 1000여 개를 준비해 놓고 보도록, 일반 시청 말고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또 그 점검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문제가 있는데 한 150개 문제를 쫙 카페에 넣어놓고, 나는 5번, 8번, 10번 이것이 내게 문제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그 가정에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봐야 한다 얘기죠. 그냥 뭐가 문제냐고 말로 물어보면 그게 안 되고, 전문 의견들을 한 150개나 300개 정도 내려놓으면은 다들 알 수 있거든요. 이거 몇 번이 내가 문제다 하면 그 문제를 인도자한테 보내주면 인도자가 그걸 분석해보고, 또 인도자한테 의논도 해보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포괄적인 지도 방안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 그냥 말로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허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시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당뇨병, 고혈압, 자살 예방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잘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이혼 예방이나 이혼된 사람들 싱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구 센터에서 안 해요. 이게 안 중요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나라가 없어졌냐만 하는 건데 왜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냐 이겁니다. 이건 반대로는 아니고, 이거를 시군구에서 해야 할 정도로 나라가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뭐 410만 명 74% 남성이 있어도 그냥 뭐 이건 포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가정이나 재결합, 재혼, 국제결혼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결혼하기 힘듭니다. 국제결혼하면요, 통과, 이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돈 많아야 되고요. 돈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살자, 뭐 결혼하고, 그냥 살면서 결혼식만 하고, 결혼식 간단히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간단해요. 국내에 사는 것은, 국제에 사는 거는요, 돈 들여야 돼. 우선 비행기 표죠. 가서 봐야 되고, 또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말도 안 통하는데. 복잡해요. 이 전문적인 방법과, 물론 국제결혼 기관이 있어요. 그건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 1,000원, 200,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 돈을 들여서라도 시켜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나오는데, 한 1억 정도 국제결혼 할 사람한테 좀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 해결해 나가야지. 국제결혼을 모두게 다 막아놓고, 돈도 들어가는데도, 뭐 안 오면 그냥 말하면 410만 명이나 74%나 되는 싱글 남성이 있어도 그냥 안 해본다. 이 나라가 그런 방법으로 내가 대통령이나 왕 되면요. 내일부터 시켜요, 내일부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데 대통령이 해갖고 말해갖고 안 되죠. 뭐 이런 문제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9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런 연구는 안 한다 이겁니다. 나는 이게 지도자들이고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복가정 가정 이혼 방지 효도하려고 이게 이혼 방지라는 운동은 좀 곤란하지만 행복가정 뭐 이렇게 나라를 표제를 걸고 이렇게 국민운동 해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띄운 거예요. 중국에서 한 얘기인데 5년 전보다 3배 더 많아졌다. 이거를 뭐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을 가지고 가정교육 국민운동에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금방 5년이 아니라 뭐 매년 5배, 10배씩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주자 해결책이 분명하다 이거 나는 그거. 그래서 뭐 가상 자녀수를 1년에 지금 300만 명이라는 말은 지금 1% 지금 0.7% 낳고 있는 수가 매년 20만 명씩 낳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인이 더 낳도록 이제 출산 자금을 준다든지 2억 5억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할 때 1년에 5만 명, 다문화에서 2만 명, 그다음 국제결혼을 10만 명, 입양을 받아서 5만 명. 그래서 42만 명에 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해 나가야 돼요. 체계적으로. 입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입양에 대해서도 몇 챕터를 얘기할 겁니다만 국제결혼에서 그러고요. 이런 대안들이 필요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고추장 가정이나 이혼가정, 국제가정, 결혼가정, 독신가정 이런 것을 인도자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경험자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로 직면한 사람들의 소감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본질 문제를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국민운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400의 유튜브를 깔아놓자 이거예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뭘 놓고 보호해야지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 수요를 국민의 알 권리 정보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시청 공개시키고 또 전문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과 평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이 인도자와 함께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거는 뭐 해결 안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해결된 사람도 많이 있겠죠. 수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혼, 국제결혼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걸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건 또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조심하면서 개발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깊이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데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인도자들이 잘 이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위해서 400개 유튜브 자료 중에서 질 좋은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제
이제 만든 사람들이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소감문을 제출하고 모델을 선택하는 것들을 그래서 참여 의욕을 높여서 독려하는 방안들이다. 이거 아까 150개나 200개의 그 일반적인 문제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를 좀 해야 되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전문가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도자가 촬영 활용 방안에 있어서 보통 TV에서 기회가 되면 자유롭게 보는 거잖아요. 자유 시청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정교육 국민등에서는 천재편의 자유를 유튜브에 깔아놓고 국민들이 보지만 인도자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인도자들이 가정이나 친구들에게 매월 4 내지 8편을 보내주고 그걸 보내주면서 간단한 감상문을 받고 인도자가 가정생활과 인간관계 생활에 관한 그 모델 질문들을 100개나 200개 만들어서 그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질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인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모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질문을 인도자에게 500개 중에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번호만 보내주면 다 아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 인도자는 지금 AI에게 물어보고 문제를 좀 선택해서 하자 하는 좀 포괄적인 방법인데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강좌 모험 사례 등을 유튜브에 매년 400개면 한 3, 4년 하면 참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 인도자가 100명 이제 나라 전체를 하려니까 뭐 100명, 500명 필요할 것이고 공영방송에서 매일 유튜브 시청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통화를 통해서 25분간 통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가정으로 돕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전체가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소개받고 이루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도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출생아 문제 진행 방향을 부부의 지식이나 감정, 의지 이런 면을 갖고 지금 보는 건데요. 가정교육 인도자가 전문 지식의 바탕을 두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나 감정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을 책임져야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것이 의지로 행동된다 이겁니다. 지식과 감정에 의지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돈이 없어 안 낳고 교육비가 많아갖고 안 낳는데 뭐 교육만 시키고 그냥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고 방송만 많이 해서 감정만 부도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고추사 인도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좀 자세하게 카페에 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인도자를 잘 육성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한국의 특질이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장기적 출산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혼 많고 싱글 남자가 많으니까 국내와 국제 자료를 할수록 국민운동을 이어가지고 차근차근 벌려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50개 유튜브 자료를 필요한 부분들을 다 보겠습니다만 약간 부분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의 재료를 가정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튜브 강좌를 한 몇 개 많이 만들어 놓고 예산도 얼마씩 들고 9억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자원 지도자라든지 상담자의 남편, 고출산 인도 이수자, 여자를 이수자라고 봤습니다만 그래서 개인 인건비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개인당 한 300만 원 정도 200, 300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총 인건비가 또 얼마 들어가고 교재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연간 30억 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제가 어림잡아서 한 겁니다만 약간 국회가 이렇게 통과해놔야 법으로 정해놔야 이 돈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요 또 정정 바꿔보면 또 다 무효가 되고요. 이거 안 되고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30억을. 그래서 가정교육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대안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혼 문제와 혼자 사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각종 문제들을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